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지금 서울 강남부동산 초비상입니다. 정부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그 경제 기자로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슈가 경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달 동안 비트코인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이 거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벌써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몇 번 견해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 2번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오늘 적절한 뉴스가 없어서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였죠? 제가 예전에 안 하고서 지금 뻥을 치고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모양입니다. 그러셨을 리는 없지만 제가 너무 인상 깊지 않은 이야기를 드린 걸로 생각하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 하듯이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어디 검증된 이론이 아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예. 미국에서는 too big to fail이라고 불리는 경제학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뜻입니다. to fail 하기에는 too big,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마불사쯤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주로 미국에서는 금융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업 덩치를 막 키우는 이유가 실제로 무슨 사업 전망이 좋고 매출처를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 덩치를 무지하게 키워놓으면 이걸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요. 예. 그래서 덩치를 엄청 키운 월가 기업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방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이때 얘네들이 국가와 국민 앞에 가서 태연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망하면 니들 다 망해. 우리 망하게 놔둘 거야? 국민 세금 투입해서 살려야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룡처럼 커진 기업들은 사업을 깡패처럼 합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커진 탓에 망하면 말려 들어가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양의 달러를 찍어서 이 초대형 월가 금융기관들을 살려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때 미국 월가 쪽에 구세금융으로 투입됐던 돈이요, 다 미국 민중들이 낸 혈세입니다. 무려 이 돈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는 700조 원입니다. 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 미국 금융기관들 살린다고 투입된 세금이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때 미국이 구제금융 한답시고 또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이 달러를 찍어낸 돈이 16조 달러입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1경 6천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배 정도 되는 달러를 찍어냈다고요. 이렇게 해서 월가의 공룡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 1경 6천조 원 새로 풀린 달러의 부담은 사실 전 세계 민중들이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고도 월가가 치고 방만한 경영도 월가가 했고 사기극도 월가가 벌였는데, 막상 이 월가 개자식들하고 응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너무 커서 우리 응징하면 니들도 다 죽을걸?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too big to fail을 주장하는 거죠. 요즘은 미국에서 이 too big to fail 이론이 확대돼서 too big to jail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jail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o big to jail은 감옥에 보내기에 너무 큰 기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꼭 전경련 회장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벌 총수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총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이지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13년 3월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릭 홀더 장관이 이 말을 처음 사용을 하는데, 상원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상원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야, 옛날에 그 금융위기 일으켰던 월가 새끼들 아직도 월가에서 방만한 경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자식들 어떻게 좀 처벌하면 안 되냐? 라고 의원들이 물었더니 홀더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월가 애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만약에 얘들을 형사처벌을 하면 국가 경제,
심지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too big to jail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너무 커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감옥에 못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무일 총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삼성과 이재용은 너무 커서 감옥에 보내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기소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이런 답을 하는 상황이 2013년 미국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금융을 매개로 해서요. 여기저기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제 섹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업체도 사업을 할 때는 은행 끼고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집을 살 때 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매개가 있는 한 국가 경제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두 놈이 too big 너무 커지면은요. 이 덩치 큰 놈이 아무리 깡패짓을 해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깡패 새끼 망하게 하면 속은 시원해지지만 깡패 덩치가 너무 커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금융을 통해서 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오만 복잡한 대안이 다 제시되는데요. 의외로 이 복잡한 사안을 대처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내세운 대책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해결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하기엔 너무 크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은 존재하기에도 너무 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하기에 너무 큰 기업이라면 애초부터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진짜 간단하지만 정말 현명한 해결책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존재가 망하기에 너무 커져버렸다면 그건 경제정의, 법정의 모두를 집어삼켜서 민중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too big to exist 애초부터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체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니 샌더스는 대마 필사법이라는 법을 제안을 해요.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act라는 법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월가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커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애초부터 커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번역이 대마 필사법입니다. 대마는 무조건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발표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강남에서만 이익 환수금이 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 한 가지를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이 막대하면 50%를 환수한다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원래부터 올해 시행이 되도록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됐고요. 이명박근혜가 끊임없이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공방이 있었고요. 2015년 말에 여야 합의로 이제 당시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유예 기간이 3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제도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예가 돼서 실시가 안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이 2017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작년 초의 기사를 살펴봐도 올해 말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유예 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이 환수제도가 부활된다. 이런 기사가 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부터 실시되기로 오래전부터 2015년 말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어차피 올해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주말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뒤집어진 겁니다. 말이 되냐? 야, 절반을 내놓으라니 문재인이 사람 잡는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제가 분명히 우선 하고 싶은 건 3년 유예 상태였던 게 기간이 끝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작년 7월인가 그 박성중 의원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서초구가 지역구라고 하던데요. 예.
이 박성중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2020년까지 3년 더 미루자라는 방안을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방까지 거쳤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실시가 된다는 걸요. 그런데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 이러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을 잡기 위해서 과세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게 돼 있었고 몇 차례 유예가 됐지만 이제는 원칙대로 시행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말 내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기 나섰다. 이 보도는 본말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먼저 하나 바로 잡고요. 예. 둘째로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면 언론이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가장 큰 이론적 충돌 지점은 지금 강남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더 쉽게 해줘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질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보수 언론에서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 100가구, 200가구 더 짓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살아야 좋은 대학 가고 이 사회에서 그럴싸한 위치에 올라가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학벌 중심,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강남에 몰려있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타파돼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 처방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서 풀자? 일단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걸 떠나서요. 강남의 재건축을 허용해줘서 공급을 늘릴수록 당연히 강남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다시 강남의 집값은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강남의 규모를 계속 키우면 제가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건 나중에 도저히 이 문제를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강남이 커져버릴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too big to fail이 돼버리는 겁니다.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9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강남구 인구가 57만 명, 송파가 66만 명, 서초가 45만 명입니다. 인구수로도 많은 편이지만 뭐 강서도 이제 60만 명이 넘고 관악도 50만 명이 넘어요. 그런 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2016년 10년 동안 서울에서 인구가 늘어난 구가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구 중에 강남 3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초의 인구 증가율이 9.06%로 1위입니다. 송파가 8.56%로 2위, 강남이 1.33%로 6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 3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건축을 풀어서 아파트를 늘리면 강남 3구로 유입되는 인구는 더 늘어나겠죠. 이건 인구 감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 좋은 고등학교 보내겠다는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공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집을 더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은행 대출 끼고 들어가겠죠. 작년에 금감원이 발표를 한 걸 보니까 4대 시중은행이 서울에 1540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이 중에 강남 3구에 무려 474개 지점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 전체 은행 점포 중에 약 30%가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은행 끼고 집 사고 대출 받고 이게 강남에서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 5년쯤 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요. 사회 대개혁을 벌여보자.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벌을 철폐하자. 이런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학을 전부 국공립화하고 대학의 서열을 없앤다라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강남에 내가 얼마나 어렵게 들어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는 얼마든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토론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학벌이 철폐되면 강남의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그 가격이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15억 원으로 막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강남 집주인들 상당수가 은행 대출 끼고 집을 샀을 텐데 강남 집값이 폭락을 하면 대출을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말려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다 얽혀 있어서 덩치 큰 놈 한 놈이 망하면 우르르 망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원배 기자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돌발 질문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은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지 않으니까요. 굴지의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굴지의 은행 하나가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까? 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구제금융을 펼치는 건데 4대 은행 중에 정말 한 곳이 망하잖아요. 예, 한국은 망합니다. 4대 은행이라면 신한, KB 그리고 하나, 우리. 국민신한 우리 하나. 이 넷 중 하나가 망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네, 보통 이 신용도를 평가를 할 때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이자를 보고 채권을 발행한 곳에 신용도가 얼마나 안 망할 건지를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말은 국가는 못 갚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국가는 너무나 튼튼해서요. 그만큼 국가의 신용도라는 건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4대 은행의 채권의 이자가 국채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4대 은행이 망할 확률은 국가가 망할 확률만큼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 한 곳이 망하잖아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4분의 1이 뱅크런이 벌어질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못 찾을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거고요. 대출과 예금의 모든 관계가 틀어질 거고요. 실제로 구제금융을 통해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은행 한 곳이 정말로 망한다면요. 예, 저는 국가가 부도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예.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덩치 큰 놈이 망하면 우르르 망하는 구조에서 지금의 강남은요. 재벌처럼 돼버렸어요. too big to fail이 돼버린 겁니다. 망하게 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 too big to fail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 민중들이 제일 짜증났던 건 경영 엉망으로 한 월간놈들이 국회에 와서 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상전처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범죄자 새끼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 정도는 부족하죠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강남 재건축을 풀고요. 공급을 늘려서 강남의 규모를 키우면 이 추세를 용인을 하면 한 10년 뒤쯤에는 강남은 정말로 too big to fail의 괴물이 돼버립니다.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려요. 손을 아예 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 한국 사회가 뭘 개혁을 좀 하려고 하면 강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우리 망하면 니들 다 망해. 이러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나오는 별의별 요구를 다 눈물을 머금고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미 강남이 너무 커요. 함부로 다루기에는 too big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키운다는 건 아예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교육,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강남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해서 손을 못 대더라도요. 최소한 규모를 더 키우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손을 댈 분위기를 맞았을 때 강남이라는 공룡이 너무 커서 장애물이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해법은 버니 샌더스가 제시한 그 방법입니다. too big to fail이라고 too big to exist입니다. 망하기에는 너무 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체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소신은 궁극적인 소신은 강남 해체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 강남 해체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강남은 너무 커져서 해체를 논하려면 정말 혁명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죠. 그러니까 2016년에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too big to exist를 외칠 수 있었던 건 진짜 그때 미국 대선 분위기가 혁명적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36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착취로 민중들이 고통이 크게 달했고요. 이때 버니 샌더스라는 진정성을 가진 혁신적 지도자가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지금 강남 해체를 논할 수 있느냐? 저는 원하지만요. 간절히.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이나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맞았던 역풍을 생각해보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강남의 덩치를 더 키워버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손댈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더니 언론이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강남 해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현실의 벽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 동안 강남에 엮이는 사람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대마불사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매우 옳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투빅 투페일 현상을 이용해서 강남 부동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빅 투페일. MB가 꽁쳐놓은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MB는 실패할 수 없는 겁니까? MB 정도는 투빅 아니고요. 바로 잡아가둬야죠. 바로 잡아가둬야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잡아가둬야 됩니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꽁쳐둔 돈이 있어도요? 아니 수십조 원이라면 그건 더 빨리 찾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거기에 말려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명박 혼자만 말려 있으니까 그거는 투빅인데 바로 잡아 넣어야 되는 투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전혀 그렇죠. 그건 뭐 말려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